时候适合生小孩？ 일단 출산 계획은 올해는 넘기세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번식기냐, 뭐 용품도 알아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 중에서도 또 2027년 중에서도 월 운을 보면 또 그 중에서 번식기가 있어요. 5월, 4월, 5월, 6월 这么准 하루 确？ 전까지. 各位就是2027年的4月、5月到夏至前哦，就是有可能会生小孩。 좋아요. 좋아요. 说中的话，我们再寄蜜月礼盒去韩国给派老师。 哎、老公，我们是不是很久没有算命？对，结婚、搬家，还想生小孩，是不是应该找老师算一下？你有没有看韩国那个天机试炼场？里面有个很厉害的派老师，不然找他算一下。找他算一下，怎么可能？Hello， 大家好，我是迷游第二第，在我旁边的就是从韩国来的派老师。哇！大家好，我是杰奇帕奇老师。在看节目的时候，就对老师非常的感兴趣，因为在一票通灵者面前，老师是一个非常冷静，然后又非常仔细在书写自己系统跟分析的人。我那时候觉得这个人实在太特别，非常高兴有机会邀请派老师来。那先请派老师跟观众朋友打个招呼。 IT 16년 차 개발자에서 그다음에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적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명리를 공부하다가 어떻게 운명전쟁까지 나가서 방송 나가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절기 사주, 절기 과학으로 보는 사주 명리학자 파이라고 합니다. 当初听到老师是这个工程师出身的时候，我觉得超神奇的，因为在大众的印象里面呢，这工程师跟命理师是完全两个分开的东西。老师帮这两个东西结合的非常好，所以我也很好奇，老师当初是怎么开始相信命理这件事，然后投入到命理这个行业中去学习的？ 저도 처음에는 사주 명리를 잘 믿지를 않았어요. 我还有在网络上看到老师说，这个老师在试验自己八字的时候，有跟那个老婆说八字上恋爱不顺利，所以自己去算的，然后找到答案这件事。可以请老师帮我们简短叙述一下这个恋爱故事。 그때가 명리학을 공부할 딱 그 시점이 그 13년 전이죠.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연애를 진지하게 좀 만나고 싶었던 거죠. 연애하고 있는 걸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무슨 띠냐? 뭐 호랑이띠다. 저는 쥐띠. 호랑이띠랑 쥐띠랑 맞지 않다. 왜 안 맞냐? 为什么不合？ 왜 그런지를 더 찾으려고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렇게 그 궁합을 진짜 보러 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가서 궁합 한번 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 점 보시는 분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저의 논리를 얘기하려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사실 그 띠 궁합 띠로 보면 원숭이띠랑 용띠여서 두 분이 서로 그 궁합이 좋은 띠거든요. 근데 궁합이 좋은 띠 궁합인데 왜 이혼하셨어? 그러다 좀 의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봤더니 옛날에 보던 방법론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고서를 다 열어보고 다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발견이 된 거예요. 원래 고서들을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거는 조후, 그러니까 춥고 덥고 습하고 건조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이론이 있고, 그러면 어떤 거는 합격이고 어떤 거는 불합격이고 또 어떤 거는 합격인 거예요. 그럼 난 도대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그래서 본질을 보니까 모두 다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저만의 이론을 만들었죠. 听起来经过了漫长的钻研之后，才战胜了这个系统。那大概花了多久的时间呢？ 일단 시작한 지는 총 13년이 됐는데 13년 13년 동안. 네. 太久了吧，13年。 근데 8년을 이런 식으로 헤맸어요. 所以老师感觉是个反复试错，从这个错误中找到答案的类型啊。求多이렇게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죠. 네. 所以呢，我有听说老师独门的系统呢，就是节气八字这个东西。那可以请老师跟我们分享说，这个节气八字跟我们一般记忆里传统的八字有哪里边不一样呢？ 일단 전통 사주는 약간 운명에 대한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로님 사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좋아요? 나빠요? 그죠? 이거야. 좋아요, 나빠요. 이게 전통 사주. 전통 사주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가 나오는 게 사업하면 안 되는 사주. 그러면은 맞지 않잖아요. 왜요? 전통 사주에서는 그 재성이 너무 많아서, 재성이라고 하는 건 사주의 돈이라고 하는 그럴 걸 뜻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나 자신이 되게 약해지는 구조가 바로 재다신약 사주라고 해요. 근데 그 운의 흐름에 있어서도 운의 흐름이 더 일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운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没有， 맞아요. 就 근데 是会比较累而已。 일단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떠한 강점으로 사업을 하느냐, 요게 바로 절기사주.哦，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는 어떠한 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그 미루님은 강점이 잘하는 게 첫 번째가 글쓰기가 있었고요. 哦，对，你怎么知道？ 개수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추월에 태어나서 추운 겨울, 늦겨울에 태어나서 개수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 哦，冷月出生就会写东西哦。 저도 哦， 겨울에 태어난 개수. 哦，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NS에서도 인스타그램 이런 거보다는 저는 스레드. 我也这么觉得，对。 원래 선천성으로는 사람들한테 막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이 첫 번째. 근데 真的，진짜。 근데 그 사주에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걸 하나 갖고 있는 게 정화라는 글자. 이게 의미가 체계화한다, 그 다음에 효율화시킨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나의 글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 생각과 글을 표현하고 영상으로 내보내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轻松了一点。听说呢，如果现在要找派老师预约的话，一定要排到2027还2028年，老师已经不接预约了。所以当然就是要来请老师帮我看一下啦，真是看到赚到啊！因为我刚结婚完，对我来说是一个人生很重大的转折。那我看了老师的系统里面有提到一件事情，就是老师说每个人的人生里面都会有3个重大的转折。 두 분의 운의 시점이, 그러니까 내 사주만 봐서는 내 결혼 운이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상대방의 운하고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는 보기는 하는데, 좀 놀라운 얘기가 하나가 있는 게, 대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대운의 시작점, 그 다음에 대운의 숫자,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요. 미루님 같은 경우에는 대운 수가 7, 와이프분은 6으로 되어 老婆是있더라고요. 6， 이게 10년마다 변화가 있으니까 7, 17, 27, 37. 한국 나이예요. 所以我今年是36岁啊，对，真的韩国年龄是37岁啊，真的耶。 와이프분 같은 경우는 6세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6, 16, 26, 36인데 여기에 저만의 필살기인 절기, 하지라고 하는 대운의 시점, 그때가 딱 30살. 하는 올해 기준, 올해 30, 한국 나이로 올해 30살. 哦， 그러면 변화 시점,哦， 일치. 有时候大家自己去按那个算命网站，可以看得出来说，这个每隔10年会有这个运，这个我是听过的哦。但是那个加入节气必杀技，这个我真的完全没有听过，今天第一次听到。 하지라고 하는 게 병오 대운이시거든요, 와이프분께서. 오라는 글자가 바로 이 절기로 치면 하지의 시점을 뜻하고, 하지는 낮과 밤의 길이가 완전히 달라요. 낮이 크고 밤이 작아요. 그러면 그 환경이 크게 바뀐다는 의미겠죠. 因为日照时间变长了嘛，白天变多，晚上变短。 그러면 그 시점이 나의 인생에 왔구나. 그러면은 변화 시점이구나, 알 수 있겠죠. 虽然算过很多命，但是要把这个一年的这个天气变化也考虑进去，这个理论我今天也是第一次听到。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저는 이제 공통보감이라고 하는 고서가 있어요. 穷通宝剑， 정통바우제. 穷通宝剑， 공통보감 이론에서 이렇게 절기, 크게 바뀌는 절기 4개가 있거든요.
그 시점에 왔을 때는 뭐 뭐를 A를 먼저 쓰고 B를 뭐 나중에 쓴다 뭐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관점의 내용이 있어요. 그 개념에서 출발한 대운을 보는 이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哦，明白。好，那下一个问题呢，就是我们要怎么知道自己正在面对人生中重大的转折呢？我们要怎么发现这件事情？因为知道了之后，我就可以决定我现在是要冲还是要退后休息一下。 이거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가 바로 대운이라고 보는데 또 각 대운별로 이 7, 17, 27, 37 이렇게 각 대운의 별로 그 각 시기마다 내가 어떠한 환경을 만났느냐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루님 같은 경우에는 27세부터 시작해서 41세까지의 이 그 대운의 상황이 제품, 상품, 그 다음에 비판, 그 다음에 서비스 그 운을 만났다. 뭔가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의 그런 환경을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거나 그거를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그러한 환경을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의 환경을 만났고 서비스 환경을 만났고 서비스 만드셔야겠는데요? 我现在在想到做一个东西是，我想要有一个系统可以帮助大家判断这个对象是适合我的对象还是不适合我的对象。 맞아요. 옳고 그름의 환경. 그러면서 각 운별로 자기가 어떠한 환경에 왔는지를 알면 그럼 그걸로 수익화를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자기 브랜드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好神奇哦！之前当然听过说，明年会是财运比较好，或明年健康运比较差，但没有听过像派老师这种今年的运势还有属性的。我今年的属性是要做服务跟判断是非的属性，这个很酷。 하우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멈춰야 할 시기와 활동해야 할 시기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론을 2024년에 만들어낸 건데 지연 지체의 운에 해당되는 날짜들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하는데 지연됐고 예약이 취소됐고 스케줄 변경됐고 뭐 어딘가 아프고 자꾸 이런 일이 그 계속 지연되는 그런 날짜들을 제가 절기로 계산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내가 운이 진짜 모르겠다. 난 진짜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야? 자꾸 왜 막히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날씨 표시된 날짜들만 보고 제가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좀 잘 쉬고 미리 움직이고 뭐 면접 있으면 미리 1시간 가서 먼저 움직인다거나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죠.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환경을 내가 알고 움직였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나의 리듬이 잘 맞았지 않았냐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게 건강하게 잘 풀려서 갈 수 있습니다. 明白，就是顺势而为啦。那老师刚刚已经讲到 APP 了，接下来我就要请老师帮我用 APP 看一下我接下来最好奇的问题，就是我什么时候要买房子，还有什么时候适合生小孩。 보통의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일단 출산 계획은 올해는 넘기세요. 2027년부터 좀 말하자면은 한 타임 좀 이렇게 크게 또 변화하는 시기가 한 번 있는데 그때 2027년 好，等过完那个变化再考虑。 거의 可以。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 대부분 뭐 출산 계획을 세우냐 할 때 사람들은 그 사주팔자를 보면은 내 사주에 자식이 운이 오냐 이거를 보통 많이 보거든요. 对， 근데 没错。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번식기냐 두 번째 경쟁보단 지금 현재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냐 세 번째 휴식해야 되는 상황이냐 네 번째 미래를 거시적으로 좀 계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보고 오늘 얘기를 해주거든요. 두 분은 완전한 계획형으로 저는 봤었어요. 그러면 새가 보통은
알부터 낳고 둥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두 분은 둥지를 먼저 만들고 알을 낳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둥지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주거 개선이 우선. 没错。 그리고 먹이들이 주변에 많은가를 놓고 둥지를 만드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 그런 거를 먼저 개선해놓고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2026년에는 주거를 먼저 확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2027년에는 아내분께서는 휴식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 미로님 같은 경우에는 경쟁에 막 치열한 느낌보다 안정을 먼저 추구하는 방향이 좋겠는 게 2027년 이후부터라서 그런 걸 봤을 때 일치하는 구간이 27년부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2027년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이 상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뭔가 뭐 출산에 대한 준비, 뭐 용품도 알아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 중에서도 또 2027년 중에서도 월 운을 보면 또 그 중에서 번식기가 있어요. 9월, 4월, 5월, 6월 这么准 하기 确， 전까지 各位就是2027年的4月、5月到夏至前就是有可能会生小孩，到时候回来看这个派老师预言的准不准。 좋아요. 좋아요. 说中的话，我们再寄蜜月礼盒去韩国给派老师。 네, 좋습니다. 我刚刚听完这一段，觉得派老师呢，一般去算命，我们老师都会讲说你的子女运好不好，然后你这个一生中会有几个小朋友嘛。但派老师讲的更有考虑到我本人的个性是怎么样。那如老师所说，我真的是很在乎环境跟安全，这件事情没有准备好，就算我生了，我也会觉得很紧张哦。所以我听完派老师的说法，就会认为派老师是一个兼具理性跟感性的人。他不只很注重理论，他也把我个人的这个安全需求也考虑进去了，所以我觉得很特别。那我们就期待这个后面会不会有这个说中预言的发展哦。想问老师哦，如果是一般人，因为现在已经约不到老师嘛，就是一般在看影片的民众啊，也想知道自己要面对到哪些生命的转折或做決定的时候，有没有什么方法可以教大家，就是稍微看一下自己的运势如何呢？ 당연히 거의. 当然可以。 일단 제가 이 13년 동안 연구한 이 내용을 제가 이 이론에다가 정말 담았어요. 이 이론을 저는 특허를 받아서 그리고 이론과 서비스를 제가 특허를 받았거든요. 이 이론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어려운 용어를 외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용어가 막 십성, 격구, 뭐 취격하는 방법, 오행이 상생상극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간단하게 계절 이걸로만 보고 있거든요. 사주를 이미 기존에 배웠던 사람들은 저의 강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풀리지 않은 의문이 풀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 사주를 모르는 사람이 배우고 강의를 들었을 때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을 넘지 않고 제 강의를 보면서 자기 사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주를 이미 어느 정도 천간, 지지, 지장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놀랍게도 하루 만에 이거를 보고서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除了可以看到自己的特质之外，就是老师讲了很多属性这件事情，这个角度是以前在接触八字跟命理没有接触过的，而且还有听说呢，这个派老师因为有工程师的背景嘛，也让老师研发了自己专属的 APP。现在如果你有加入派老师的节气八字应用课的话，听说还可以获得一份自己的专属解析，这是真的吗？对哦，好，听到这边呢，大家一定很想跟派老师一起学，对不对？那派老师的节气八字应用课呢，从今天起已经可以开始预购了。那预购的话会有低于38折的折扣，只要输入米露的折扣码Dear350，还可以再折350块钱。好，我刚刚有提到，除了有派老师独家的系统之外，还可以在 APP 上面获得自己的专属报告。这个如果你没有买课的话，是要另外付钱的。 이게 미루님의 기질 분석 气质 DNA，为什么是中文？ 개발해놨죠. 대만 분들을 위한 특별히. 자 여기서 보시면 我看看，我按看，我好多哦，而且很清楚哎。 네 不愧是工程师，就是用起来很滑顺。你知道有一些用其他的看起来就很丑很卡。 맞아요.
와.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위쪽은 이 그 아이디어 중심을 이야기하고 이 아래쪽은 어떤 행동이나 실천의 중요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글자가 이제 정신에 해당되는 건데 정신을 활용하면서도 내가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뜻. 얼마나 바쁘겠어요. 对啊， 이거만 봐도 알 수 있겠죠. 对，因为很简单明了， 여기 보면은 성과 집중형. 还有能力分析。 시작하면 결과가 있다는 뜻. 对啊，不然干嘛开始？那今天非常谢谢派老师来到台湾，然后帮我提供给我这么多这么好的建议。所以看这支影片的同学们，如果你也想要改善自己的运势，帮助自己做决定，顺势而为，知道自己的运气有什么样的特质，可以做什么样的事情的话，记得点开荧幕下面的资讯栏去看派老师的节气八字应用课，然后记得输入米露专属折扣码，我们一起当同学，一起学习。再次谢谢派老师，감사합니다。 谢谢。谢谢。以上就是今天的影片。如果喜欢今天的影片的话，记得订阅米六 YouTube 频道。下次影片见，拜拜，拜拜。